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권위인 작품상을 비롯해 무려 4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영화 기생충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Parasite. 역대급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생충 팀에게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화 기생충이 이룩한 눈부신 성취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낸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국민들께 우리 문화의 자긍심도 한껏 느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북녘을 전 세계에 과시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국어로 만든 영화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우리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감이 늘어가는 생활 속에서 희망과 같은 기쁜 선물을 국민에게 안겨줬습니다. 네, 모처럼 정치권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SBS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문신 의원, 문재인 대통령도 봉준호 감독에게 축전을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축전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자막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페이스북에도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적 이야기로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메시지가 새롭고도 훌륭했다. 이런 취지의 격려와 감사의 글을 담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다음 계획이 궁금하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면 봉준호 감독님, 배우와 스태프 여러분의 다음 계획이 벌써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생충 영화 내용에 보면 이제 송강호 씨가 자기 이제 딸인가요?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죠. 아들에게인가요? 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좀 코믹하게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이라는 거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하는 그런 취지의 대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축전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고 보면 영화 기생충에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송강호 씨가 아들과 대화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계획하면 안 된다. 계획을 하면은 그 계획이 다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도 같은 마음으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걸 축하를 했는데 일각에서 저도 SNS 봤더니 자유한국당이 과연 축하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집권 세력이었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아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당을 떠나서 축하하는 지금 분위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 했었죠. 마틴 스콜세지 인용까지 하면서 했던 얘기가 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예. 즉 예술 문화 부분은 창의성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 개입하지 않는다. 저는 그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미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고요. 봉준호 감독 얘기는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원세훈 원장이 주도가 돼가지고 했던 리스트에 지금 청산위원회에서 발견해가지고 리스트에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고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아시다시피 이번 마지막 작품상 수상 소감에서 주목을 받았던 CJ의 이미경 부회장 역할 등등이 컸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다시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계속 존재했다면 영화 기생충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어제 정말 대단한 날이었다고 저는 예. 보는데요. 한마디로 불광불급의 도정 정신이 만든 새로운 역사를 썼다. 미치지 않고서는 않으면 도달할 미치지 수 없다. 못한다라고 예. 하는 13살서부터 영화에 관심을 갖고 성공을 이뤘는데요. 저는 어저께 그 과정을 보면서 두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이라는 말 하나와 더불어서 어저께 나무주연상을 탄 그 조카의 예, 호아킨 피닉스요. 피닉스가 한 소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라는 거는 목소리가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조는 뭐냐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존재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그리고 국제적인 거로 갈 수 있는 거를 우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막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고요. 좀 우리 정치권에다 따끔하게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칭찬할 자격이 있나요?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나름대로 영광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민생만 어렵게 하고 다른 정말 이렇게 훌륭한 감독이 가서 성공 이러면 그때서야 뭐 축하한다. 본인들이 좀 축하받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하의 말과 함께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저희 당부터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부끄럽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블랙리스트 여러분도 잘 모르셨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SBS 8시 뉴스 리포트에 나갔던 이 리포트 보시면 봉준호 감독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취임하면서 문화예술계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퇴출 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광우병 촛불 집회 참여 등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소설가 이회수 씨와 배우 문성근 씨, 영화감독 봉준호 씨, 가수 윤도현 씨 등 모두 82명을 정부 비판 세력으로 분류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영화 감독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었고 비판 세력으로 분류가 됐었다. 이렇게 박상진 기자 리포트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이 잠깐 나갔습니다만 박문신 의원, 봉준호 감독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언급한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얘기고 주로 이제 촛불 정국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국정원장이 이제 원세훈 씨였는데 원세훈 씨가 이 촛불 정국에서 그 관련된 시위 참가자 또는 예, 광우병이요. 예. 광우병 관련해서 그 시위 참가자 또는 그 비판 발언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분류해서 한 건데 실제 집행이 됐는지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그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발표 자체를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하고는 이제 별개의 그런 블랙리스트였고 봉준호 감독도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존재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실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것은 박찬욱 감독과 본인 모두 다 CJ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사기업과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마 정부 기금을 받는 곳 이런 곳에서는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가적인 얘기도 봉준호 감독이 했습니다. 예,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드라마에 캐스팅도 안 되고 영화에도 캐스팅 안 되고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투자하는 회사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부가 조장했다. 이런 비판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문화예술인들과의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그 사태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문체부 내부도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됐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는 벗어났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 그리고 또 창작을 지원하고 복지 수준도 최대한 이렇게 보장하겠다. 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문화예술인들에게 활약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블랙리스트. 참 이제는 정말 그런 세상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대중문화예술이 보다 활발하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탄 브래드 피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즉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를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거침없이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영화에 캐스팅되거나 연기를 하고 그 영화가 상영되고 이런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하나의 차이점이 아니었느냐. 이제는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체의 문화 영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경우도 미식축구 선수가 트럼프 조치에 항의하는 문제를 했다가 사실상은 여러 가지 손실을 입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말이 제가 반복이 되는데요. 특히 창의력이 필요한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라든가 정부의 역할은 지원을 하되 개입,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또 다른 쪽으로는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지금 우리가 수사가 진행이 됐고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차후로 이런 문제가 지어바르지 않도록 특히 언론들이 좀 주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특히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겠죠. 나는 정치인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정치인 누구를 반대한다. 이런 소신을 거침없이 밝히더라도 그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권력이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의 철저한 독립. 만약에 우리처럼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계 인사들의 활동을 박았다 하면은 미국의 사법부는 그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엄정하게 그 정치적 중립성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계에 있는 사람들을 막아내니까 바로 행정 절차에 대한 거를 사법부가 안 돼 하면서 그냥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이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론에 있어서의 견제 장치와 더불어서 이 지식인들이 같이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한다라는 그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같이 토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여러 가지 투쟁도 있고 더 나가서 반목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있는데 조금씩 저는 이제 성장해 가는 부분이라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있었던 과거에 잘못된 더 이상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영화제 석권 소식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계에 더 이상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창의력을 존중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봅니다. 관련해서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올랐었고 이번 아카데미 영화제 영화 기생충의 수상의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경 CJ 부회장인데요. 이미경 CJ 부회장의 작품상 수상 소감은 아카데미 영화제 최고의 일분이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직접 영어로 밝히는 이미경 부회장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Thank you for being you, and I like everything about him. His smile, his crazy hair, the way he talks, the way he walks, and especially the way he directs.
이미경 부회장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미경 부회장을 CJ에서 좀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지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죠. 관련한 뉴스 리포트 영상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CJ 부회장은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의 투자 배급을 했던 점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송경식 CJ 회장을 만나 이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조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퇴진 압박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CJ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란 말은 했는데 퇴진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시켜 이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CJ 건은 말씀대로 처리될 거라고 보고했는데 단지 걱정된다고만 했다면 이렇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경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이미경은 노심초사하였다고 송경식이 진술했습니다. 저 당시 판결 나왔을 때 상황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박문신 의원, 현직 대통령이 특정 그룹의 특정 인물에 대해서 물러나도록 해달라.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겠죠? 일단 몇 가지 좀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복기해 보면은 CJ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좀 악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듯이 물론 이제 이미경 부회장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재현 회장의 그 누나였고 그 당시 이재현 회장이 이제 그 옥고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CJ를 지휘하고 그리고 회장은 이제 손경식 회장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몇 가지 인연이 뭐냐면은 우선 후보 시절부터 그 당시 이제 CJ가 하고 있던 TVN이라고 하는 케이블 TV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SNL, Saturday Night Liv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 패러디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했었던 그런 것이 그 당시 박근혜 캠프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투자 배급을 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길이었는데 해외 순방 때 당시에 메인 컨셉이 무슨 창조 경제, 문화, 한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경 부회장도 동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CJ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대통령 중심이 아닌 이미경 부회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때 굉장히 좀 불쾌감을 표시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인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쌓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송경식 전 회장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찾아와서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건 대통령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는 그 얘기가 같이 있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저 부분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죠. 타의반으로 타의 전부로 타의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미경 부회장이 건너갔는데 결과적으로 또 그런 과거의 아픈 상처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역사는 어떤 한 단면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세옹지마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국내에 있지 않고 미국에 가 있으면서 오히려 아카데미 회원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또 이렇게 한국 같은 비영어권 나라의 영화가 아카데미 중심에 서게 하는데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에 오히려 계기가 됐지 않느냐. 그 점에서 지금 주영진 앵커가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세옹지마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이미경 부회장의 작품상 수상 소감. 처음에는 그 제작사 대표만 했는데 그리고 조명이 꺼졌는데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 참석했던 많은 관객들이 미국인들이죠. 배우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수상 소감을 계속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미경 부회장이 뒤늦게 수상 소감을 했는데 그 이미경 부회장의 수상 소감이 시청률 최고 정점을 기록했다. 그래서 최고의 일분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CJ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제일제당이라는 말보다 CJ라는 말에 훨씬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일제당은 뭐 이병철 회장이 만들어서 설탕을 가지고서 그 기업을 이뤘었던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경 지금 부회장은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인 이러한 그 나름대로 식품에서 문화 쪽으로 바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나름대로 큰 그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약 한 320여 편의 영화 배급을 해서 문화 산업의 금액만 7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놀라운 그 기업가로서의 정신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대단한 의욕일 수도 있고 대단한 그 나름대로의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CJ가 더 이상 식품이 아니라 문화예술 쪽으로만 이 기억이 될 정도로 큰 대전환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대전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경 정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규감을 줬다는 의미에서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김영규 교수님이 또 CJ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미경 부회장이 어제 수상 소감에서 인상적인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 기생충이 오늘의 수상의 영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한국 관객들 덕분이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해준다. 그런 한국 관객들 덕분에 영화 창작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한국 관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저는 이 수상 소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